회사 이름이 굉장히 심오한데 저희가 잘 아는 거네요. 아크릴입니다. 굉장히 심오하신데 예, 그 감성 컴퓨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표자께서는 시계를 보시고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요. 나머지 5분은 Q&A 세션으로 처리를 하고 발표를 들으시다 궁금하신 점은 트위터에다가 그 해시태그 오픈업 12로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크릴의 박여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크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여진이라고 합니다. 그 벤처스퀘어 명승은 대표님이랑 딱 한 번 식사를 했었고요. 저희 회사가 무슨 일 하냐고 여쭤보셔서 감성 컴퓨팅 관련된 일을 한다고 설명을 한참 드렸는데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진승현 팀장님도 저한테 어떤 거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발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색의 미래라는 아주 거대하고 뭐 심오한 화두에 뭔가 이렇게 던질 만한 내공을 갖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지만 오늘 혹시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 기술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성 컴퓨팅이라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로 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 혹시 오디언스 분들 수준을 제가 너무 낮게 보고 뭐 이렇게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려고 만든 자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대화할 것은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친한 친구 4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을 소개하자면 아주 감성적인 일숙이가 있고 여린 척하지 않는 하지만 감성적인 이도리도 있고 무뚝뚝한 오식이도 있고 재미있지만 아주 자기중심적인 삼순이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편지를 배달해 주시는 그 문체부 아저씨가 있어요. SMS로 써있군요. 문체부 아저씨가 그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쉬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줌맘이십니다. 맘은 저희 회사의 엔진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일숙이가 이제 파티를 열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돌이랑 삼순이는 뭐 자기들의 성격을 대변하는 어떤 말들을 써서 파티에 꼭 가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우리의 오식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격이 저러니까 저렇게 보냈습니다. 못 간다 이상 끝 보냈습니다. 일숙이에 화납니다. 일숙이 화나고 오식이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식이한테 그 RT를 날리죠. 파티 왜 안 왔니? 하지만 우린 좋았다. 뭐 이런 그 글을 남기고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식이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아줌마이 오십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랬더니 오식이가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이 그 어떤 마법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편지지를 하나 주십니다. 이제 여기다가 편지를 써봐라. 아마 네 마음이 아마 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마법의 편지지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식이가 편지를 일숙이한테 보냅니다. 파티 좋았다고 들었다. 물론 이제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유지한 채 글을 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날이 춥다. 이상 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술 편지지 오식이 마음으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편지지에서 막 빛이 나죠. 그리고 일숙이가 오식이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아, 얘가 좀 많이 미안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알고 보면 참 따뜻한 애구나 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일숙이 오식이 마음 알고 일숙이가 급 미안해집니다. 아줌마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줌맘이 또 하나의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 요술 거울을 꺼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마음을 집어넣으면 걔를 이
걔한테 좋아하는, 걔가 좋아하는 또는 걔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뭐 어떤 그런 기술, 그런 마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기 편지를 집어넣습니다. 거울에. 그랬더니 오시기 좋아하는 스파게티 나옵니다. 일숙이 정성껏 만듭니다. 그리고 오시기한테 대접해줘요. 오시기 풀립니다. 급 기분 좋아집니다. 둘 친해져요. 친해지는 거 나머지 두 친구 봤습니다. 그래서 이도리도 재빨리 편지 씁니다. 삼순이한테. 너 옛날에 나 놀린 거 잊어버렸다. 편지 씁니다. 편지 빛나요? 삼순이 이도리한테 써야 되는데 자기중심적 자기 스스로한테 편지 보내봅니다. 요즘에 나는 어떤가? 그리고 두 편지 들고 아줌마 찾아갑니다. 거울 봤더니 삼순이 편지 넣었더니 자기가 원하는 거 장갑이었다 요즘에. 뭐 이런 결과 나옵니다. 저 소식을 듣고 저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저 편지지로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줌마미 그 편지를 받아다가 마을 입구에 있는 트리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편지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슬퍼하는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 친구한테 가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친구가 누군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같이 축하해줍니다. 아름다운 마을로 다시 태어나죠. 이 마을의 이름을 감성마을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마법을 몇 가지 보셨어요. 그 감성마을에 존재하는 마법을 어펙티브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감성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있고 90년대 중반 MIT 미디어 랩의 로잘린드 피카드라는 분이 MIT 미디어 랩 내부에 있는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그 말을 처음 쓰시면서 패러다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적혀 있는 대로 뭐 글씨가 조그맣긴 하지만 감성과 관련된 일에 대한 처리 능력, 컴퓨터한테 부여하는 학문을 어펙티브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자면 감성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국내 직영부에서는 감성 IC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 컴퓨팅이 풀려는 문제는 좀 전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드렸지만 그 소통과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인리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감성 컴퓨팅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일순위 같은 사람도 있고 오시기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그 로지컬한 디시전 메이킹을 잘할 수 있느냐를 서베이를 해봤는데 아주 그 놀랍게도 어느 정도의 감성을 보유한 사람이 훨씬 더 디시전 메이킹에서 논리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근거가 나오고 이건 바로 이제 카를로스 융이 얘기했던 지성과 감성의 어떤 그 평형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멘탈이 가장 그 완벽하다라고 이제 주장한 바와도 일맥상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말이 Too little emotion can impair decision mak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메마른 사람 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뭐 아까도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얘기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좀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한테 지능 위에 왜 감성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좀 더 강화된 형태가 이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다 라고 이건 이미 외국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 컴퓨팅 여러 분야 있습니다.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뭐 정보를 조직화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감성을 인식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런 요술 편지지 같은 거죠. 그래서 아크릴이라는 회사는 이런 간판 아크릴이 아니고요. 어펙티브 컴퓨팅 인 리얼 라이프 실생활에서 감성 컴퓨팅 구현하는 감성 컴퓨팅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텍스트에서 그 감성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 그런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요술 편지지 같은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텔레콤 뭐 이런 데랑 저런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감성이 디텍션 되면 그분한테 그분의 기분을 가장 잘 업시키거나 도와줄 수 있는 뭐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뭐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숙이, 이순이 뭐 이런 야프 그룹, 소위 영앤 펀 그룹 뭐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장하고 그리고 실현시키고 싶은 건 감성은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정보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기술적으로 뭐 어떤 그 뭔가를 사용하거나 뭔가를 배우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그분들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읽어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식을 하면 그거를 공유를 하고 뭐 마을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데를 공유를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정보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제안을 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액션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바로 이제 감성 컴퓨팅이 이제 추구하는 바 그리고 저희 아크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검색이란 것이 이제 오늘 주제니까 검색과 감성 컴퓨팅이 만나면 뭐 감성 검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감성 검색이 뭔지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감성 검색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뭐에서 감성을 검색하다. 도가니가 지금 그 사회적으로 어떤 식의 뉘앙스와 분위기 그리고 네티즌들은 집단 감성 정보가 도가니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저희들이 맘뷰다 뭐 옛날에 뭐 이런 아주 부끄러운 그런 앱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감성 검색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은 뭐 좀 전에 이제 버즈니 이제 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피니언 마이닝 뭐 이런 브랜드 모니터링 이런 쪽과도 굉장히 관련이 이제 맺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외국 아이들은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뭐 텍스처럴 어펙트 센스 저런 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어피니언 마이닝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감성 검색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감성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음이든 뭐 구글이든 도가니를 칩니다. 그럼 이제 도가니와 관련된 수많은 다큐멘터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상 도가니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단 감성 정보는 분노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분노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도가니와 관련된 수많은 그 서치 엔진 리절트 페이지에 있는 다큐멘터들 중에서 그 감성 뉘앙스와 가장 유사한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감성 검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들어낸 쿼리에서 집단 감성 정보를 알아내고 색인이 되어 있는 데이터도 감성을 이용해가지고 새로 조직화해서 그들 간의 연관성이 높은 걸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니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분노라는 감성이 가장 크게 흐르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회에 분노를 느꼈다라는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랭킹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막 만들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페이지입니다. 예, 팔짱 끼고 데이트. 저 말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검색 엔진을 쫙 쳐봤는데 물론 이제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라는 거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을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팔짱 끼고 어디를 가고 싶은 상황에서 이제 검색을 한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연예인이 뭐 누구랑 팔짱 끼고 데이트가 다가 뭐 파파라치한테 찍혔다라는 것보다 그런 설레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다큐멘터들이 먼저 보여지길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엔 감성 컴퓨팅, 감성 검색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감성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낸 집단 감성 간에 이제 서로 피드백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정보들을 기존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과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증강현실일 수도 있고 의견 검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검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컴퓨팅은 툴입니다. 좀 더 그 좋은 정보를 주고 노이즈와 정보를 구분해주는 어떤 그 수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 기술 중에 하나이고 저희는 저런 감성 정보라는 것이 검색의 미래에도 컨트리뷰트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게 아마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발표 다 드렸고요. 저희는 전 세계 모든 정보를 감성을 중심으로 조직화한 세계를 꿈꾸는 회사이고 절대로 그 간판 아크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스티브 잡스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성적이시네요. 근데 저는 이 감성, 이 발표자 들으면서 머릿속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순위, 20위, 3순위, 왜 50위죠? 40위가 아니라 그것도 이 감성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그 4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런 걸 잘 검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트위터를 쭉 살펴봤는데요. 트위터에는 질문은 안 해주시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수준을 딱 맞춘 멋진 강의였다. 이런 얼타도 있으셨고. 트위터 분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 아마 아니 오늘 발표 여기 오신 분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발표 들었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일단 손을 들어서 일단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너무 많이 일단 다른 분 안 계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분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안녕하세요, 신식입니다. 예. 네, 지금 감성 컴퓨팅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모델 정도로 제가 이해했는데, 첫 번째는 컨텍스트, 어떤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검색을 할 때 그 대중적인 감성의 표현에 맞춰서 검색 결과를 이제 해주는 서비스로 이해했는데, 그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게 말씀해 주신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개인 감성과 관련된 어떤 모델이 있는 거고요. 이제 집단 감성과 관련된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감성 서비스가 이제 어떤 매체, 어떤 기기에서 제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 감성이 중요할 수도 있고 집단 감성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모 가전 업체와 함께 예쁜 TV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금 요즘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무슨 드라마가 방송 중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컨텐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까? 그 집단 감성이 훨씬 중요한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통신사와 서비스를 하는데 여자친구와 제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상황이면 개인 감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서비스가 나와야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한경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감성 컴퓨팅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채널이요? 저희 회사로 오시면 제일 빠르고요. 농담입니다. 내년 2Q랑 3Q의 서비스가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서비스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근데 제가 아까 버즈니 대표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를 같이 개발하는 쪽에 허락을 받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제약이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드리고, 아마 이 통사에서 폰북이나 SMS 쪽에 감성이 추가가 된 그런 종류의 서비스들이 아마 오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현재 기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든지. 방금 트위터에도 올라온 내용이었는데 제가 놓치고 있어서 직접 아마 손드셔서 질문하셨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김나리라고 하고요. 예. 흥미로운 주제인데,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감성 컴퓨팅이나 감성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밸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드신 도가니처럼 뭔가 일관된 그런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분노라고 하면 거기에 일관된 그런 흐름의 멘션이나 스트림이나 정보 피드를 볼 수 있는 게 핵심 밸류인지, 아니면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좀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빅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중에 저한테 이제 relevant한 정보가 있고 아닌 정보가 있고,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렐러번스를 정할 수 있는 어떤 임계치를 만들어내는 기준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걸로 나한테 노이즈가 아닌 녀석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게 저희들은 밸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들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예. 그 일단 아크릴 대표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일단 큰 박수로 맞아. 감사합니다.